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면 항복해야 한다면서 이란과의 합의 조건은 불충분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중동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의 전쟁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모지타바가 살아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망설에 대해서는 루머라고 일축을 했고 살아있다면 항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다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일단 양쪽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쪽의 의견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외모가 훼손됐다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세 가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권 통치 국가의 이제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신비성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일단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지만 이 사람도 이제 다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추후에 대체를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는 AI가 발달하기도 했고 이제 뭐 CG로 바꿀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얼굴을 다쳤다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대역이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란 측의 사기를 꺾을 의도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수뇌부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제 이란 군과 국민들도 알아라. 이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이제 중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심리전입니까? 아직도 출구 전략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양쪽이 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단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제 존립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국을 보고 이제 여기서 한 발만 물러섰다간 거의 벼랑 끝이기 때문에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상 과제가 11월 3일에 있는 중간 선거입니다. 여기서 사실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필요하지 여기서 애매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뭐 휴전을 했다든가 뭐 중간에 끝났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간 지금 선거에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도 지금 하원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또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인데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친밀감을 좀 강조하는 듯한 행보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박은 보내준다든가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그 원유들은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 생각에 일단 실리적인 목적보다는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방패로 쓸만한 나라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일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실리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같은 거는 AIS 그러니까 선박 식별 장치는 이제 확인이 되지만 예를 들어 이 배가 뭐 달러로 결제를 하고 나왔는지 뭐 위안화로 결제하고 나왔는지 이것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 공포를 조성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처음 공습했을 때 알고 있었을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미 사전에 그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 위험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쳤다는 거는 이 위험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일단 사실 모든 초점은 제가 볼 때는 11월 3일에 그 선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뒤집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아마 처음에 생각한 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들어갔다가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걸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진행 중인 방향을 보자면은 전략적 거세로 이제 군 시설만 핀포인트로 제거하겠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국적군이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최대한 그 안보 리스크를 갖다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그 타임라인을 조절을 하면서 조금 페이스를 맞추겠다. 이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안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의 군함 파견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출구 전략 준비와 그 소위 말하는 안보의 약간 그 수익자 부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너희 기름은 너희가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언급이 된 게 가장 특이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됐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통관하는 배의 거의
7% 가까이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국가니까 이제 여기 참여해서 그 안정화에 이제 개입을 해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다국적군이라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게 다국적군을 언급했다면은 미국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모아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남겠다는 의도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알아서들 들어오고 사태가 안정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적당히 이제 국가들이 들어오면 미국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언급된 국가들을 보자면은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이 여러 다수 국가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이 여기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도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뭐 관세라든가 이제 뭐 주한미군 분담금 같이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적절히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 파견이 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또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독자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좀 선택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 처음부터 중국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휘권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중국이 저 그 대해적 작전 수행했을 때랑 똑같이 아마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가서 이제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예. 아니 이미 지금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는 중국 상선들은 이제 원유선들은 통과해라 이렇게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들도 빨리 와서 호르무즈 호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임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이 가고 있는 건데 예. 혹시라도 이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레버리지 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잡혀 있는데 예.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날짜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협상 카드를 던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관세 유예라든가 뭐 반도체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뭐 유예 딜을 던지고 대신 지금 이란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꽤 영향력이 크니까 그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좀 기여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공습은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르그 섬을 전격 공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이곳이 거의 이란이 해외로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란에게 앞으로 저 경제적 부담을 안기겠다. 이런 그 경고의 의미와 실리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예. 동시에 이제 향후 엑시트를 위한 좀 적절한 플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확실히 승리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미국이 승리했다는 카드로 하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목숨줄을 잡았기 때문에 예. 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후 전략 모색할까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 인프라는 보존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지금 향후에 어떤 석유 패권에 대한 어떤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현재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은 이란의 이제 재건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 재건을 할 때는 또 이란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민간 시설과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쪽을 치게 되면은 석유 유가가 지금 그렇죠. 지금이랑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따른 그렇죠. 또 유가 상승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초점이 선거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강한데 예. 이란이 만약에 재건에 실패를 하고 괴멸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뭐 유가는 거의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 크겠죠. 예. 재미삼아 몇 번 더 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는 뭐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자충수를 뒀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 약간 그 이분의 화법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예. 좀 있고 예. 기본적으로 약간 이란의 그 사기를 꺾는다든가 예. 약간 깔보는 모습을 보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언급은 좀 조심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 상황에 희생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미삼아 어딘가를 또 타격한다라는 발언 자체가 좀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라고 미국에 알렸다라고 합니다. 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사실 특히 그 방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생산량이 충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2024년 10월이었죠. 예, 이란하고 한번 그 대규모로 장거리 이제 12일 전쟁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장거리 10일 분쟁이 동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미 미사일이 꽤 많이 소진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이듬해에도 2025년 4월, 5월경에 한 번 더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은 그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충분한 그 양까지 생산량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1년 가까이 더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요격 미사일까지 부족한 상황이면 장기전에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지상 과제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10월 마지막 주죠. 10월 27일에 총선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게 심지어 지금 미국 선거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지만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유리한 상황으로 끝내려고 지금 예.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구 전략이 혹시 그 헤즈볼라 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스라엘 한 신문 보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회담 열어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이 모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레바논이 한 번도 헤즈볼라를 통제한 적이 없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양쪽의 그 소위 말하는 출구용 압박 카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레바논도 여기에 승복을 했고 헤즈볼라를 갖다가 이제 없애는데 동의를 했다.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기도 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뼛속까지 느낄 때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 밤 사이에 한번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발언을 보게 된다면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승리했다 이겼다 했으면서도 지금 장기발 어떤 포석을 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약간의 그 양면성의 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로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끝난다고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시간 따위는 내 고려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한 예. 번에 10여 발 발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김민석 총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좀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맞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현재 상황을 갖다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쉽게 말하자면 이란이 혹시라도 이제 행여 장기전이 될 경우에 지금 북한도 지금 여기서 반대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11월까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신경을 좀 써달라. 약간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둘째로는 사실 을지 연습 기간에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거의 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두 개의 메시지가 섞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합동 군사 훈련 쪽에 좀 초점을 둔 그런 예.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